538페이지 가시면 그 대지와 도로 파트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도 이 파트에서 한 문제 출제됐는데요. 자, 우리가 대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어차피 건축물을 건축해야 될 땅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 대지에 대해서는 이 대지의 안전 기준이라는 것을 반드시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대지의 안전 기준 나와 있습니까? 자, 대지는 양갈 1번에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왜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될까요, 대지가? 침수 우려가 있으니까.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방습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접한 도로보다 낮아도 된다는 겁니다. 습지나 물이 나올 우려가 있는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는 건축물 건축할 때 그 성토는 먼저 아시죠? 흙을 다시 쌓는 거, 성토나 지방계량 등 자,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4번에 옹벽이라는 표현 나있습니까? 자, 송계란만은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는 이 토지에다가 대지를 조성할 때는요, 자, 반드시 옹벽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자, 다만 2번 가시면 박스에 옹벽의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 구조로 해야 된다는 거죠. 3번에 우리가 옹벽 같은데요, 이렇게 이 산이 무너져 내릴 우려가 있는데 우리나 도로나 이런데 흙 쏟아지지 말라고 옹벽 설치해놨죠. 옹벽. 우리 외곽도로나 이런 데 같은 데 가면 그 옹벽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로 많이 쌓아놨죠. 그럼 옹벽 이게 쌓게 되면 옹벽의 외벽면에는 옹벽을 지지하거나 배수를 위한 시설 있죠. 배수를 위한 시설은 옹벽의 외벽면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지나 배수를 위한 다른 구조물은 옹벽 외벽면 바깥으로 튀어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 반대로 해석하면,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옹벽의 외벽면은 3번에 이에 지지나 배수를 위한 시설물 외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할 것 나있습니까?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옹벽을 지지하거나 배수를 위한 구조물은 튀어나와도 되는데 그 외 다른 구조물은 튀어나오지 않게 건축해야 됩니다. 자, 이제 539페이지 가시면 박스 2번에 대지에 조경 파트 있습니까? 조경은 먼저 아시죠? 화단 같은 거 만들라고 대지 조경요. 자, 그러면 만일에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다가 건축하는 건축주는요, 앞으로 건축부에서는 반드시 대지에 조경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200제곱미터 해봐야 한 60평 정도인데요. 60평 이상인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대지에 조경 반드시 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 시험에서는 뭐가 잘 나오냐면 양갈로 이번에 예외 있습니까? 자, 아래에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대지에 적용이 제외되는 건축물인데요. 자, 그러면 왜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적용하라고 했으면서, 자, 아래에 해당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또 나와 있을까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나와 있을까요? 이미 이 지역에 풀이나 나무가 많거나 이러면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박스 1번 보시면 거기 녹지 지역 있습니까? 자, 그리고 9번 가시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자연환경 본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용도지역 중에서 녹지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고? 그러면 왜 이 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요? 녹지나 자연환경 본지역까지는 주변 지역이 다 풀이에요. 풀이 나무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3번, 4번 가시면, 자, 여기가 공장인데요. 이 공장이 좀 소규모거나, 자, 산업단지 안에, 자, 집단화된 공장에 대해서는 적용할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공장의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산업단지 안의 공장에 대해서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장으로서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이란 말은 공장으로서는 좀 적다는 거거든요. 그 소규모나 집단화된 공장에 대해서는 적용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5번에 가시면 대지에 어떤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까? 염분이 함유되어 있죠? 염분이 함유된 대지에다가 적용하면요, 다 말라주고요. 나무들이 다 말라 죽어버린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가시면 6번에 축사 있습니까? 축사에 대해서는 왜 적용하지 않아야 될까요? 소가 다 뜯어먹어 버려. 축사에서는요. 그러니까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6번에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이거나, 자, 답으로 잘 나오는 게 7번이 잘 나오는, 8번이 잘 나오는데요. 8번에 자, 지금 연면적 합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 있죠? 단 가로 안에 주거, 상업지역 밑줄 꺼두세요. 체외 밑줄 꺼두세요. 그러면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자, 미만인 자,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데, 단 이 물류시설이 어디에 설치하게 되면 주거나 상업지역에 만약에 설치하죠? 물류시설이 이 주거나 상업지역에 설치하게 되면 이때는 반드시 적용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적용은 주로 어디에 하라는 겁니까? 용도지역 중에서 주거나 상업지역에는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하라는 거거든요. 적용하라는 거래요. 반드시 해석하면. 그래서 이게 답으로 잘 나온다고요? 시험에서. 결론은 말씀드리면 주거 상업지역에서는 반드시 건물 지을 때 뭐 하라고? 적용하라는 거거든요. 적용은.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가시면 541페이지에 자, 박스 2번에 공개공지 나와 있습니까? 공개공지. 올해 공개공지 좀 유의해서 봐주세요. 자, 우리 대지 적용 파트가 시험에 나왔으니까 올해 아마 만일에 문제를 물으면 공개공지를 물어보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이 공개공지는 일종의 소규모의 휴식 공간이거든요. 소규모 휴식 공간이에요? 소규모. 그러면 소규모 휴식 공간이다 보니까 자, 이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대상 지역이 있거든요. 설치해야 되는 대상 지역. 그러면 이 공개공지는 사람들이 좀 많이 다니는 곳에, 아니, 많이 안 다니는 곳에, 많이 다니는 곳에 만드는 소규모 휴식 공간이라고요? 많이 다니는 곳에. 그래서 우리 이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된 대상 지역은 일단 거기 보시면 자,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소규모 휴식시설인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된다 했습니까? 그래서 공개공지는요, 어떤 공간이다? 휴식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규모 휴식공간. 자, 그러면 앞으로 이걸 설치해야 되는 대상 지역은 우리 공개공지는 아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많은 곳에 설치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주거지역이 있습니까? 우리 주거지역 중에서는 일반 주거하고 준주거 지역에만 설치하면 되고요. 전용 있습니까? 전용 주거지역에는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업지역 4군데 있습니까? 중심, 일반, 유통, 근린상업지역 4군데 있죠? 이 4개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 중에서는 유일하게 중공업지역 에서만 설치하면 됩니다. 자, 우리 공업지역 중에서 전용공업 있죠? 전용공업지역은 설치할 필요 없어요. 전용공업이나 일반공업지역 같은 데는 설치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된 대상지역은 용도지역 중에서 7개 지역인데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4개하고 중공업지역 있죠? 중공업지역. 자, 이 7개 지역에서만 설치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 건축물은요. 적어도 그 바닥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 공개공지 설치하면 됩니다. 그럼 밑에 가시면 설치 대상 규모와 건축물 나와 있습니까? 자,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반드시 공개공지 설치해야 되는데 이 경우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바닥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나 운수, 업무나 숙박시설로서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판매시설 중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습니까? 농산물 유통시설, 이런 것들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시설이나 운수시설 중에서는 역약용 시설만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대구도 보면 매천동에 가면 농산물 도매시장이 있습니까? 농산물 도매시장은 바닥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더라도 설치한다, 설치할 필요 없다.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안에 같은 데는. 자, 그러면 오른쪽 넘어가시면요. 542페이지에 설치 면적 나와 있습니까? 그럼 나중에 이 공개공지는 도대체 얼마 면적을 설치해야 되냐면, 설치하는 면적은요. 거기 오른쪽 가시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거기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해주거든요. 대지 면적의 10% 이하 범위에서 자, 건축 조례로 자, 따로 정합니다. 이 경우 자, 기존의 조경 면적과 매장 문화재 보존 면적도 이거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공개공지 만일에 의무로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대상 지역과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에 조경시설 있죠. 조경시설 면적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 건축물이나 대상 지역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대지 면적의 10% 이하 범위에서 설치하게 되면 우리 건축부에서 어떤 혜택을 주냐면 건축법 규정을 완화해 주거든요. 완화. 자, 밑에 가시면 4번에 건축 완화 있습니까? 건축 기준 완화. 자, 1번에 공개공지 등의 확보 대상 건축물을 에다가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다음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는데, 자, 다만 밑에 보니까 박스에 1번, 2번 있습니까? 해당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얼마이야? 용적률 1.2배 이하 미주거든요. 그리고 2번에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얼마이야?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미주거든요. 자, 우리 공개공지 설치하게 되면 우리 건축부에서 이 완화해주는 범위는 최대 1.2배를 완화해주는데, 다만 1.2배는 뭐의 1.2배만? 용적률이나 높이 기준의 1.2배를 완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대통령령에 가면 우리 공개공지 설치하더라도요, 건폐를 완화해주는 건 아니에요? 용적률이나 높이의 1.2배를 완화해주는 거지 건폐율을 완화해주는 건 아닙니다. 자, 지금 여기가 용도지역이 일반 상업적인데 이 일반 상업적에 있는 이 건축물이 자, 전체 바닥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이에요? 5,000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우리 업무시설 같은 거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여기 CG 네거리에서 바로 위에 가면 저 코롱 뷰입니까? 저기가? 하늘채 스카이뷰입니까? 코롱. 이 높이 올라가 있는 거. 저거 어떤 시설인지 아세요? 저 코롱 스카이뷰. 저 아파트예요? 아니에요? 오피스텔이라고. 오피스텔? 우리 오피스텔 같은 것들을 업무시설이라고 부르거든요. 업무시설. 근데 만일에 저 지금 제가 아직 코롱 지나가면서 보지 못했는데 자, 우리 코롱뷰 같은데 기존에 이만큼 짜투리 공간 있죠? 이 짜투리 공간에다가 자, 만일에 공개공지 있죠? 공개공지 소규모 휴식공간 이거 설치하게 되면요 우리 건축부에서 어떤 혜택을 줘요? 위로 더 올리게끔 완화시켜준다고? 위로 더 올리게끔 용적률이나 높이를 더 완화시켜준다고요? 옛날에 저희가 저기 이마트 자리 했습니까? 옛날에 저 이마트 있지 않았습니까? 이마트 저쪽으로 옮겨가고 저기 오피스텔 지었죠? 아닌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직 제가 지나가면서
조경이나 이런 것들은 해놨던데 공개공지는 아직 못 봤는데 나중에 저런 시설 같은 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업무실 같은데 하다면지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데 저 용도지역 보면 일반 상업적이거든요. 심해내거리 쪽에 저쪽에 일반 상업적이라고. 거기다가 공개공지 그 따투리 공간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설치하게 되면 위로도 올려줍니다. 위로도 혜택 준다고요? 자, 이런 시설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올해 그 문제 나오는 거 좀 유의해서 보시고 올해 그 아까 받았던 매일 정리 문제 4번 있습니까? 자, 건축법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거 물어보죠? 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파악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초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자, 그러면 1번에 일반 공업적 있습니까? 일반 공업적에 있는 종합병원. 자, 이런 건축물은 공개공지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 맞습니까? 아, 그렇지. 잘 잡으셨어. 그걸 잘 잡으신 거라. 아, 우리 대상 건축물이 잘 기억이 안 나요. 5,000제곱미터 이상인데. 근데 아까 대상 설치해야 되는 대상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적하고 중공업적만 설치해야 되는 대상 지역이죠? 일반 공업적은 설치할 필요 있어 없어? 일반 공업적은 설치할 필요 없죠? 그래서 1번 답이라고. 그래서 설치하는 대상 건축물 좀 어려우면요. 설치 대상 지역 있죠? 대상 지역을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7개 용도죠? 이게 우리 시험에서 답 2번이나 나왔다고? 공개공지 설치해야 되는 대상 지역이 아닌 것을 물어봤다고? 결국은 이것도 대상 건축물을 물어보면서 어디가 설치할 필요가 없는 대상 지역인가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이 문제도 일반 공업적은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일반 주거적은 설치해야 되는 거 맞고, 준주거죠. 설치해야 되는 거 맞고, 일반 상업적하고 유통상업적 설치해야 되는 거 맞죠? 설치해야 되는 대상 지역 맞아요? 두 개 다 기억하기 힘들면 설치 대상 지역 있죠? 이것만이라도 정확하게 기억하시라고요? 그럼 답찬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대상 지역만 제대로 알면. 공개공지. 자, 이제 책을 543페이지 가시면 저 3번에 도로 있고 545페이지 오시면 건축선 있습니까? 도로 건축선. 자, 우리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도로 있죠? 도로. 이 도로라는 개념은 일종의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 소방차가 진입하기 위한 소방도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건축부에서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자, 원칙적인 도로는요. 자, 사람의 자,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서 자, 적어도 이 도로에 소요너비 있죠? 소요너비는 최소 4m 이상의 도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부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도로 소요너비 4m 있죠? 안 되면 원칙적으로는 도로를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도로 4m 이상의 도로로서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거나 자, 또는 자, 예정된 도로도 건축부에서는 도로 인정해 줍니다. 현재 꼭 도로로 사용해야지만 도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구시 같은데 앞으로 예정도로 있죠? 예정도로. 이런 도로도 도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다만 예외적으로 자, 이 지역이 좀 지형적 조건으로서 도저히 차량 통행이 불가한 도로로서 그 소요너비가 3m 이상만 되면 예외적으로 도로 인정해 주고요. 그리고 끝이 막혀 있는 막다른 도로 있죠? 막다른 도로도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른 도로 어느 정도의 소요너비만 확보하게 되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도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자, 아래 표 국토계획법에 따른 신설 병행에 관한 고시가 닿거나 아니면 시장구수구청장이요. 자, 지정 공간 도로로서 현재 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자, 예정도까지를 포함해서 자, 도로 인정해 줍니다. 자, 다만 이번에 예외적으로 넘어가시면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은 불가하더라도 단 3번에 그 세 번째 줄에
그 위치를 지정공하는 구간의 너비가 몇 미터 이상이면 3m 이상이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도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도로 소요너비는 몇 미터가 돼야 되는데 3m 이상이 돼야지만 도로 인정해 주는데 단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동행이 불가하다고 시장구수 구축량이 지정공간도로서 소요너비가 3m 이상이 되면 도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시면 막다른 도로 있습니까? 막다른 도로. 자, 그러면 우리가 끝이 막혀 있는 도로는요. 특히 우리 골목길 같은 데 있죠? 골목길 같은 데 우리가 주요 도로가 있고 골목길 같은 데 딱 꺾어 들어가면 자, 우리 골목길 끝에 보면 건물은 있어요? 건물은 있는데 끝이 딱 막혀 있어. 끝이. 이 막혀 있는 도로도 이 도로 길이에 따른 소요너비만 확보하게 되면 도로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만일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있죠?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길이가 만일에 10m 미만이죠? 미만이면 도로의 소요너비는 2m만 되면 돼요. 2m? 원래는 몇 미터 돼야 되는데 4m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맞춰진 도로 길이 있죠? 길이가 10m 미만이면 도로의 소요너비는 2m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도 도로를 인정해줘요. 그리고 만일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있죠? 길이가 10m 이상이고 35m 미만이면요. 이때는 도로 소요너비가 3m만 되면 도로로 인정해 주겠대요. 건축부산 도로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로 길이 있죠? 이 길이가 35m 이상이 되죠? 35m 이상이 되면 이때는 도로의 소요너비가 6m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 밑에 표 있습니까? 막다른 도로의 길에 따른 도로의 소요너비. 이런 우리 골목길 같은 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도로 소요너비는 4m 이상이 돼야 되는데 소요너비가 좀 짧을 때는 2m나 3m만 돼도 건축부에서 도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가시면 우리가 이제 도로를 지정하거나 자, 만일에 폐지를 하려면요. 자, 원칙은 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자, 이해관계인들의 자,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단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이 되면 허가권자가 이때는 예외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지정된 도로를 만일에 폐지하려고 하죠? 폐지하려고 하면 이때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건축 심의만으로는 도로 지정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허가권자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아래 표 1, 2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 받지 않냐고 건축이 심의만으로 도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이 되는 사례로서 이해관계의 동의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이 되거나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자체 조례를 정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받지 않고 건축이 심의만으로 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도로에 폐지 변경이 있습니까? 허가권자는 지정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 받아야 된다 했습니까? 그래서 이 허가권자가 나중에 도로 지정할 때는요. 이해관계인의 동의 받는 게 원칙인데 다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이 되면 이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받지 않냐고 건축이 심의만으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정된 도로를 만일에 폐지를 하려고 할 때는 건축이 심의만으로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동의. 건축 심의만으로 안 돼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왜 대지와 도로라는 걸 배우냐면요. 자, 우리가 대지, 건축물을 건축해야 될 이 대지에다가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대지가 도로와 안 접해 있으면 건물을 지어야 될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게 되면 일종의 맹지가 되거든요. 예, 맹지가 되면 맹지에다가 건물 지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허가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맹지에는
건물 지으려고 해도 원칙을 허가 안 해준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대지에는 건물을 지어야 되다 보니까 반드시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거죠?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도로가 있는데 자, 여기가 대지입니다. 그러면 이 대지 건물을 지어야 될 땅에요. 이게 도로에 접하지 않게 되면 맹지가 되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준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대지는 도로에 어쩌야 되냐면 접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접도임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책에 보니까 접도임이 있습니까? 대지는 반드시 도로에 접해야 된다고요. 그 밑에 박스 3번. 자, 그러면 원칙은 접도의무는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은 몇 미터 이상에?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건축물의 이 대지는 원칙은 이 대지가 도로에 몇 미터 이상이 반드시 접해야 되는 거예요? 2m 이상이 반드시 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원칙적인 접도의무라고 불러요? 왜 2m 이상이 접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이 도로 통해서 차 있죠? 차량들이 출입을 하거나 사람들이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만일에 대지 주변에 자, 건축이 금지된 광장이나 공원 같은 공지가 있어. 빈 땅이 있으면 반드시 도로 통해서 출입할까요? 공지 통해서 출입할 수 있을까? 공지 통해서 출입할 수 있죠. 그건 다만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른쪽 위로 가시면 자,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단 말은 이 경우에는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거나 자, 해당 건축물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재 같은 건축이 금지되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농막 있습니까? 농사 짓는 땅 농막은요 반드시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막에 대해서는 접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 다만 3번에 강한한 표현 나있습니까? 자, 이 접도 의무를 더 강화시키는 요건이 있는데요. 자, 만일에 이 건축물이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단 공장인괴는 3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 있죠? 그러면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장인 경우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건축물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출입하는 차량은 승용차가 출입할까요? 아니면 대형 화물차들이 출입할까? 주로 대형 화물차들이 출입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도로의 소유너비는 6m 이상이 돼야 되고요. 도로의 소유너비는 6m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되는 길이 있죠. 접해야 되는 길이는 적어도 4m 이상이 접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동그라미 쳐주세요. 가로 안에 공장 동그라미 쓰시고 얼마? 공장은 3000 밑줄 그어주세요.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거기 너비 있습니까? 그 너비는 뭐 너비 얘기하는 거냐? 도로 너비 얘기하는 거야? 도로 6m 이상의 너비의 도로에 적어도 대지는 몇 미터? 4m 이상이 접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원래 접도 의무는 대지는 원래 도로에 몇 미터만 접하면 되는데 원래는 2m만 접하면 돼요? 원래는 2m 이상만 접하면 된다고. 2m 이상만. 근데 이 건축물이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장인 건축물 때는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도로의 소유너비는 몇 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6m 이상이 도로가 돼야 되고 그리고 대지는 적어도 몇 미터? 도로에 4m 이상이 접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이거? 무슨 의미인지. 자, 그러면 이제 4번 가시면 건축선이라는 표현 나 있습니까? 자, 이 건축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대지와 도로 사이에 나중에 건축 가능한 선을 줄여서 건축선이라고 부르는데 자, 지금 이 도로가 소요너비가요. 만일에 4m 이상이 되는데 4m 이상이 되는데 자, 그러면 양쪽에 A라는 대지가 있고
이쪽에 B라는 대지가 있을 때, 자, 원칙적인 건축선 있죠? 원칙적인 건축선은, 자,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건축선을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양갈리번의 원칙 보시면,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가능선. 이 건축선은, 원칙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나 있습니까? 자, 이게 만일에 4m 이상이 되면요, 도로 소유너비가 우리 건축부에서 요구하는 지워버렸네. 원칙적인 소유너비에 미달되어 괜찮아요. 4m 이상이 되면. 우리 아까 도로는 건축부상 원칙적으로 몇 미터 이상? 4m 이상만 되면 건축부에서 도로 인정해주죠. 그러면 4m 이상만 되면 원칙적인 도로 소유너비에 미달되는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때 양쪽에 대지가 있을 때는 원칙적인 건축선은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있죠? 경계선.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건축선을 지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선을 지정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이 대지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는요, 건축물을 지을 때는 이 건축선 바깥쪽으로, 도로 쪽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제한은 받아요? 그래서 건축 가능선이라고 부른다고. 건축 가능선. 도로 쪽으로 튀어나오게 건축하면 안 됩니다. 자, 근데 만일에 이 도로가 소요너비가 2m밖에 안 돼요. 2m. 그러면 우리 건축부에서 요구하는 소요너비에 미달된 도로입니까? 미달된 도로. 자, 미달되는 도로가 있을 때, 자, 만일에 양쪽에 대지가 있을 때는요, 양쪽 대지에 건축선은 어떻게 지정되느냐 이거든요. 양쪽 대지의 건축선. 자, 그리고 지금 한쪽은 이쪽에 도로, 만일에 여기 2m인데, 한쪽은 이쪽은 대지인데, 이쪽은 대지로 조성이 안 됐어요? 경사지로 조성이 되어 있다고. 그럼 이때 소유너비에 미달된 도로 있을 때, 한쪽은 대지고 한쪽은 대지가 아닐 때, 그럼 또 건축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546페이지에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 있습니까? 그 동그라미 1번에 도로 양쪽에 지금 대지가 있는 경우입니까? 그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이 있습니까? 그럼 그 중심선은 뭘까요? 그 중심선은 도로 중심선 얘기해요? 이해 안 되시면 적어두세요. 그 중심선이라면 도로 중심선. 자, 지금 소요너비가 2m밖에 안 되는 도로가 있을 때 양쪽에 대지가 있죠? 그럼 이때 건축선은요, 그 중심선이라는 말은 도로 중심선, 이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란 말은 4m, 4m의 2분의 1씩을 각각 양쪽 대지 쪽으로 후퇴한다고요? 후퇴한 선을 나중에 건축선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A 대지로 수평으로 2m를 후퇴하는 거고, B 대지 쪽으로 수평으로 2m를 후퇴한다는 거죠? 그러면 도로 소요너비가 몇 m가 될까요? 4m가 되겠지. 그러면 이 A 대지와 B 대지로 후퇴한 있죠? 후퇴한 선. 이 선을 기준으로 건축선을 별도로 지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A 대지와 B 대지 쪽으로 도로와 대지 사이에 후퇴한 면적 있죠? 후퇴한 이 면적은 나중에 A 대지와 B 대지 면적 상할 때 제외시켜버립니다. 그럼 이렇게 자기 대지 쪽으로 후퇴해서 건축선 지정하게 되면, 자, A 대지와 B 대지 수자는 건축선 뒤쪽으로 이렇게만 건축 가능해요? 어차피 나중에 도로 확장하다 보니까 도로 있는 쪽으로는 건물 못 짓는다고? 도로를 최대 4m를 확보해줘야 되거든요. 4m를 확보해줘야 되다 보니까 이 도로 있는 쪽으로는 건물을 못 짓습니다. 다만 나중에 A 대지와 B 대지는 대지와 도로 사이에 후퇴한 면적 있죠? 이 면적은 나중에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시켜버린다고. 대지 면적에서 산정해서 제외시킨다는 말은 이 선호 쪽으로는 건물을 못 짓는다는 겁니다. 건물을 짓지 못해요. 자, 그럼 이제 밑에 보시면, 자, 동그라미 2번에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등이 있는 경우 있습니까? 그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에 도로 경계선이 있습니까?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너비란 말은 4m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을 한다는 거죠. 자, 지금 이건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경우고,
자, 이 그림은 한쪽은 대지인데 한쪽은 경사지나 하천 철도부지예요? 그러면 이때 이 대지의 건축선은요, 경사지 등이 있는 도로에 경계선 있습니까? 경계선.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대지 쪽으로 수평으로 소요너비를 후퇴한다는 거죠? 그 소요너비라는 말은 4m를 후퇴한다는 거예요? 4m. 이 후퇴한 선을 기준으로 이 대지의 건축선이 지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이쪽 4m로 후퇴한 이 면적에서 도로와 대지 사이에 이 면적이 있죠? 이 면적. 나중에 대지 면적 생각할 때 똑같이 제외시켜버립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가시면, 자, 양갈로 4번에 도로 모퉁이 건축선 가격전제라는 표현 나옵니까? 도로 모퉁이 건축선의 가격전제. 자, 이건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냐면요, 큰 대로변에서 발생하진 않고요. 자, 우리 3차선이나 4차선 같은 도로가 있는데, 자, 도로 양쪽이 8m 미만이에요? 8m 이상이면 발생 안 하는데, 자, 도로 양쪽이 다 8m 미만인 도로인데, 자, 우리 보통 주택가 안에 4m 이상은 되는데, 8m 이상의 도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럼 이런 보통 코너에 짓는 건축물들 보면, 자, 도로 양쪽이 지금 8m 정도 되면, 우리 건축부에서 요구하는 소유노비에 미달되는 도로는 아니거든요? 4m 미만이 안 되니까. 자, 근데 우리 보통 이런 건축물, 코너에 짓는 건축물 보면, 원칙적인 건축선에 따라서 건물을 지을 때, 네모 반듯한 모형으로 딱 건물 짓게 되면요, 나중에 차량이 있죠? 차량 같은 거. 차량들이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할 때 도로 경계선에 딱 맞춰가지고 건물 짓게 되면 나중에 모서리 부분을 충돌 위험이 있어. 그래서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점을 기준으로 모서리 부분 있죠? 이 모서리 부분에는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따로 건축선을 지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동네나 이런 데 가시면 코너에 있는 그 편의점 같은 거 있습니까? 편의점 같은 거 보면 보통 건물을 지을 때 어떤 모양으로 짓냐면 이런 오각형 있죠? 오각형 모양으로 건물 많이 짓거든요. 코너에 있는 건축물들은 이게 일종의 차량들의 충돌 방지하기 위한 도로 모퉁이 부분을 따로 건축선을 지정하는, 다른 말로 가각전제라고 부른다고요? 가각을 전제한다는 말은 깎아버린다는 겁니다. 건축선을. 자, 이걸 바로 도로 모퉁이의 가각전제라고 부르는데, 자, 다만 이 모퉁이 부분에 가각전제한 이 면적 있죠? 이 면적도 나중에 대지면적 상의할 때 제외시켜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비 8m 미만인 도로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자, 다음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하는데,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548페이지에 그 필요성이란 말 나와 있습니까? 자, 차량의 회전 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고, 자, 요건은 교차하는 두 개의 도로가 4m 이상 8m 미만이고 교차각이 120도 미만이어야 되는 거죠? 그 밑에 박스 나옵니까? 박스. 그 박스 부분은 우심에서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다만 밑에 보니까 그림 나옵니까? 그림 그린 거 보니까 저랑 그린 거하고 비슷합니까? 원래는 7m나 4m 정도 되면, 한쪽은 7m, 한쪽은 4m면요, 우리 건축부에서 요구하는 소유노비에 미달되는 도로는 아니거든요. 근데 도로 모퉁이에 있는 그 부분 건물을 딱 도로 쪽에 딱 경계선에 맞춰가지고 건물 짓게 되면 나중 차량들이 회전할 때 어떻게 될까요? 도로 쪽으로 딱 튀어나와 있으면 충돌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늘색 부분 있죠? 하늘색 부분 그 두 점을 연결한 선을 건축선으로 따로 지정하면 나중에 대지에다가 건물 짓게 되면 어떤 모양이냐면 오각형 모양으로 건물 짓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도로 모퉁이의 가각전제라고 부르는데, 자, 아까 양쪽에 대지가 있어서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후퇴한 면적이나 한쪽에 경사지 등이 있어서 경사지 등의 경계선으로부터 이 대지 쪽으로 후퇴한 면적, 그리고 도로 모퉁이의 가각전제한 면적 있죠? 나중에 이 면적, 나중에 대지 면적 상의할 때
다시 시켜버립니다. 아마 이거 좀 이따 뒤에 한번 나올 거예요. 대지 면적이라는 표현에 마지막 시간에 나올 거라고요. 자, 그러면 3번에 보시면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나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축선이란 걸 왜 배웠냐면요. 자, 여기가 대지고, 자, 여기가 도로가 있을 때요. 자, 우리가 이 도로가 만일에 4m 이상의 도로라서, 자, 원칙적인 건축선에 따라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따라가지고 건축선 진행되면요. 앞으로 이 대지에서는요, 건물을 지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 있죠? 건축선의 수직면 도로면 쪽으로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건축물이나 담장을 건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튀어나오지 않게 건축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했죠? 자,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단 말은 뭘까요? 지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직면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표 위에 있는 건축물이나 담장은 수직면 넘어서 안 되거든요. 단 지하 부분은 수직면 넘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도로면. 자,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있죠? 4.5m 이하에 있는 이 건축물에 출입구 있습니까? 출입문이나 창문 같은 것들은요. 앞뒤로 열고 닫는 형식이죠? 앞뒤로 열고 닫는 형식의 출입구나 창문은 건축선의 수직면 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왜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일까요? 이 4.5m가 뭔지 아세요? 4.5m 기준이 화물차 있죠? 화물차의 최대 적재 기준이 4.5m거든요. 근데 높이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있는 화물차 최대 적재 높이 기준 이 이하에 있는 출입구나 창문이 열고 닫을 때 이렇게 수직면 튀어나가지고 도로면 쪽으로 튀어나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충돌 위험이 있겠죠? 충돌 위험이 있다 보니까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나 창문은 수직면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이거? 자, 이 파트가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온 내용들이니까 유념해서 봐두세요. 자,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었다가 자,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파트 간단하게 보고 여기 건축물의 각종 면적 산정 방식 보도록 할게요.